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녁반 헌법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올해 대비용으로 만든 교재 기본서 위주로 나가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객관식만 시험 보다 보니까 기본서의 중요성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는 문제집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 기본서 자고 진도 나가면서 말이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험 출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날 때쯤 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끔 말이죠. 그 건너뛸 거는 건너뛰고 중요한 거는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 말고 문제집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은 제가 원래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제집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법원행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법원행시 기출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 나오는 거 넣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보류를 해놨습니다. 다음 달 초에 그 법행 문제 나오면 바로 그 해설을 해가지고 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도 우리가 복습형 모의고사도 같이 칠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자, 강의는 이제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6시 40분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 시간이 안 되시면은 뭐 퇴근하고 나서 여기까지 빠듯하게 그냥 7시에 온다 이렇게 하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지라도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방향으로. 문제는 제가 매일 20문제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까지 오실 수 있으면 이제 연습하시고 아니면 가져가셔가지고 복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무사 그 헌법은요, 지금 20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목표는 이제 15개 이상 목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맞거나 뭐 한 두세 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 약간 그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이게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뭐 그 좀 더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헌법의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상태에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헌법 시험 본다고 할 때 말이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 못 푸는 문제가 막 나와 있다. 그래서 전혀 이게 당황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니까. 반대로 쉬운 문제 나오면은 남들도 다 아는 거 나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점수보다도 말이죠. 일단 내 마음가짐에 좀 편안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점수 높게 나오는데 내 혼자 막 그냥 끌어박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 실력에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공부도 좀 약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지금 헌법 고득점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막 명백하게 말이죠. 수학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딱딱 답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 판단 능력이 약간 그 어느 수준이 돼요. 그러면 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헌법은 세 파트로 나눕니다. 맨 앞에 이제 헌법 총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파트가 양이 좀 많죠. 양이 좀 많고 통치 구조론 해가지고 뒷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통치 구조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 세 파트로 나누면요. 자, 총론 부분 있고, 기본권 부분 있고, 통치 구조 이렇게 있다면요. 통치 구조. 20문제니까 기본적으로 6, 7, 7 이렇게 하면은 20문제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총론 부분이 좀 이렇게 출제가 약간 막 예를 들어서 한 5문제라든지 4문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 5문제나 4문제 줄어들면 그 부분이 이제 기본권 파트에 플러스 뭐 1, 2 정도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문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국가 일반직 있죠. 뭐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도 이론적인 부분도 나오거든요. 학자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이론적인 부분도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뼈대를 잡기 위한 거예요. 헌법 전체에 대한 뼈대를 잡기 위한 거고 시험 적합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공부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강의 나가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 헌법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도 아마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제가 그 객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민 상담도 많이 해보고요. 실제로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이게 곤란을 겪는지 이것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말이죠. 15개 이상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이고 이 헌법 조문의 중요성은 헌법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헌법할 때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는 거죠.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민법 조문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 민법 조문 같은 경우는 내용만 알면 되죠. 단어 하나까지 일일이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 조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표현이 있느냐, 우리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민법은 내용을 보고 맞다 틀렸다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헌법은 맞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거기다가 또 법률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있는 거냐 헌법에 있는 거냐 이것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문은 130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게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숫자 외우는 거 많고 숫자 외우고 의결 정족수 같은 이런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헌법에서 기본 점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헌법 조문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헌법하고 동급으로 조문이 중요한 과목이 민법도 중요하죠. 민법도 중요하고 상법도 일부 조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하고 헌법 조문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녁 때 만약에 헌법 강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오후 평소에 내가 예습 복습할 때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가지고요. 매일 조문 읽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 막 졸릴 때 말이에요. 식사 후에 한 30분 산책하면서 조문을 읽든지 조문을 듣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문에 대한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공무원 학원에서 말이에요. 그 학생이 헌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틀이 안 잡히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조문만 계속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조문만 읽어봐라. 그러니까 조문을 좀 반복해서 읽으니까 이 전체 틀이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전체 틀이 보이니까 조문을 계속 외우니까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한다고. 조문의 중요성이 새삼스레 느꼈다. 몇 개 조문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헌법 전체 이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법 조문입니다.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내일 제가 요 헌법 조문 중에서 그 숫자 외우는 거하고 이제 정족수 외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인 이상이냐, 20일 이상이냐, 60일 전이냐, 90일 전까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외우는 거. 그하고 정족수, 제적 의원 가방 출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빈칸 넣기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 내일 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헌법 조문 전체로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많이 나올 때는요. 조문만 봐도 한 8문제, 7, 8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조문만 봐도. 조문이 별로 안 나올 때는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문 중에서 조문을 하나 쑥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음 중
지급의자에 관련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해가지고 그냥 조문 하나 쑥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세모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 난이도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모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조문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헌법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제가 제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안 보고 뭐 책 보고 뭐 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 그리고 다른 공부 방법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게요.